한파,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오후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양양 헬기 추락사고 조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체 블랙박스가 없어 원인 규명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간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제보안 갈등 조정에서 최종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시운전을 위한 최초 점화가 진행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더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동해안에 한파주의보, 산간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떨어져 영동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과 태백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실효습도가 30에서 40%로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양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DNA 감정 결과 발표도 미뤄졌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5명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시신 5구는 어제 오전 DNA 감정을 위해 국가수에 보내졌다 오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지만 감정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유족들은 장례 절차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심리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까지는 강원도 재난심리지원단 센터에서 어제 그저께랑 이틀 내려와서 여기서 대구에서 상담해 주셨고요. 지금 오늘 또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그쪽하고 얘기 한번 해보고. 사고 원인을 놓고 유가족과 헬기 업체 측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로 예정됐던 업체와 유족들과의 면담은 취소됐습니다. 군에서도 항공병과 장교로 소령까지 하시고 전역하시고 나서도 이제 서방항공 쪽에서도 몇십 년 동안 근무하셨고 거의 40년이 넘게 운전하셨고 올해 그 상품도 다 이겨내셨는데. 항공기 주요 부품 그거는 만약에 그게 오류가 있다면 항공기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런 모니터링을 검사를 1년에 10회 이상을 검사를 합니다. 사고가 난 헬기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사고 당시 현장이 담긴 CCTV와 목격자 진술로만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가디만은 공중에서 빙빙 돌아요. 돌 때만은 떨어지는 거를 보고 한 7, 8초 정도 있다가 큰 폭발이 불길하고 연기하고 올라갔어요. 높이가 아주 낮게 운행을 하더라고. 평소에 비해서요? 네, 평소에 비해서. 나흘째 경찰 등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는 헬기 동체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사고조사위는 헬기 결함과 조종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내일로 예정된 DNA 감정 결과 발표 외에는 50대 여성 2명의 탑승 이유 등 규명되지 않은 사실이 적지 않아 조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보안을 놓고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합의가 도출되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양양군청에서 현장 조정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요구는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며 지난해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가 15,000명의 서명을 담아 제출한 집단 민원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제보안 요구에 대한 양양군의 의견을 청취해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고 양양군도 이를 보완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존재하지 않는 확약서를 작성해 사업자인 양양군에 특혜를 줬다며 전현직 환경부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가 내년 하반기 상업 운행을 앞두고 시운전격인 최초 점화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함께 탈석탄법 제정을 주장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정문에 환경단체 활동가와 진보 정당인 등이 모였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가 내년 하반기 상업운행을 앞두고 보일러 점검 차원에서 보조연료로 최초 점화를 했는데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삼척 석탄화력 반대투쟁위원회 등 연대 단체들은 최초 점화를 멈추고 삼척 석탄화력 사업 자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삼척 블루파워가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화력 발전소로 공정률이 10%도 되지 않는 시기부터 줄기차게 건설 중단을 요구해왔다며 온실가스의 주범인 발전소 사업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삼척 블루파워 1, 2호기가 가동되면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해당되는 1,300만 톤에 이른다며 환경 파괴와 주민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4년에 공기가 끝나고 나면은 삼척시에는 지금 엄청난 자연환경 파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는 지금 당장 멈춰야 되고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최근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진행했고 청원 접수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산자위에 회부됐습니다. 탈석탄법이 제정되면 현재 건설 중인 삼척 블루파워와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입법 발의가 필요하면 발의를 하든지 해서 빠르게 이 법을 통과시켜야 또 산자부도 이 법을 통해서 또 신규 석탄 발전소를 철회할 수 있으니까 올해 내에 처리되어라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는 모두 2,100메가와트 규모로 지난 2018년부터 4조 9천억 원을 들여 내년 10월 1호기, 이듬해 4월 2호기 가동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외국어 교육 산업을 육성해달라고 강원랜드에 제안했습니다. 20년 전 365 세이프타운과 연계해 대체 산업을 발굴해 키우겠다는 합의를 반드시 지키라며 구체적인 사업을 콕 집어 제시한 건데요. 강원랜드는 성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 지역 현안대책위가 강원랜드에 제안한 외국어 교육 사업의 핵심은 관광과 교육의 결합입니다. 스포츠나 재난안전 같은 체험 교육을 외국어와 접목해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교육 특구를 조성하자는 겁니다. 365 세이프타운에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영어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한 사례입니다. 현대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했더니 이번 신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우선 8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 인력 30여 명을 고용하고 365 세이프타운 인근인 강원도 소방학교 주변 7,000제곱미터 부지에 영어교육 전문기관을 짓는 비용입니다. 태백 현안대책위는 강원랜드가 반드시 이번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365 세이프타운과 연계해 대체 산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강원랜드의 20년 묵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강원랜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잘 이끌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경영진의 마인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이번 현대위의 제안에 대해 우선 내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65 세이프타운 연계 신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검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실제 진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야 하고 까다로운 행정 인허가 절차 또한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자동차 부품 재제조, 경석 관련 사업 등 강원랜드가 태백 지역 발전을 위해 용역 조사를 진행하고도 좌초되거나 문을 닫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걸림돌입니다. 수십 년째 마땅한 대체 산업을 키워내지 못한 태백 지역의 외국어 교육 사업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청 새 청사 결정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정위원들이 후보지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위원들의 배점 방식 공정성 확보도 중요한데 몇 가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청사 건립 부지 선정위원회가 뽑은 후보지는 5곳. 춘천시 근하동 옛 캠프페이지,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다원지구를 포함한 동래면 일원, 동면 노루목 조수지, 그리고 지금의 청사입니다. 선정위원회는 현 청사를 빼고 4곳을 둘러봤습니다. 현장 실사는 민간 위원들의 노출을 꺼려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위원들은 평가 기준에 적합한 땅이 어디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후보지 선정의 1차 분수령은 12월 중순. 후보지를 2-3곳으로 압축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얻은 후보지별 장단점 분석을 활용합니다. 후보지가 압축되면 마지막 평가만 남습니다. 하지만 평가 전 풀어야 할 과제는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먼저 배점 방식입니다. 지난 2005년 강원 혁신도시 선정 과정. 당시 선정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춘천을 1위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2위였던 원주가 선정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1, 2위간 편차를 크게 벌려 원주를 밀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춘천과 강릉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찾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AB 후보의 그 척도 간격을 2단계 이상은 줄 수 없다. 두 번째는 선정위원들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선정위원들은 모두 17명. 강원도와 도의회 춘천시에서 9명을 추천했고 8명은 민간에서 공개 모집으로 선발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합니다. 혹시 후보지 관련 부동산이 있으면 평가에서 제척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부존재 확인서까지 다 받고 나중에 추후 발견돼서 법적인 책임도 본인이 다 지겠다는 서약서 받았어요. 강원도는 더 나아가 최종 후보지 선정 이후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탈락한 4개 후보지의 새로운 개발 계획을 춘천시와 함께 제시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주민 반발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겁니다. 새 강원도청사 위치 선정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도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강원도 내 미분양 주택은 2,287호로 전달 1,262호에 비해 81.2% 늘었습니다. 반면 일명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638호로 전달보다 2.1% 줄었습니다. 10월 주택 매매량은 1,499호로 지난해 10월 3,701호에 비해 59.5% 줄었습니다. 지난 3월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 지역에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피고인 이모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릉 옥계의 마을 주민이던 피고인 이 씨는 지난 3월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남의 집에 불을 질렀고 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4,190헥타르의 산림과 80여 채의 주택이 탔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납북 귀환어부 인권 침해 사건 2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명천호, 창성호 사건은 1964년 명천호 선원 6명과 창성호 선원 7명 등 13명이 동해 근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직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반공법 위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건으로 처벌 후에도 20년 이상 수사정보기관의 감시와 사찰을 당하고 가족이 취업 제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납북 귀환어부 고 최모 씨 가족 사건은 1969년부터 1980년대까지 가족들이 수사정보기관에 수차례 연행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10년 이상 사찰과 감시를 받은 사건입니다. 진화위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가스 점검 업무 담당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아파트 세대에서 가스난로에 사용되는 부탄가스 점검을 하던 중 가스 조절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가스난로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로 부탄가스통을 강제로 분리하는 등 부주의한 작업 과실로 가스 폭발 화재를 나게 해 2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35살 한모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후 6시 기준으로 1,723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182명, 속초 89명, 동해 82명, 삼청 61명, 고성 50명, 태백 48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는 80만 8천 명을 넘어섰고 병상 가동률은 61.8%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과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내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18개 시군에서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MBC 강원영동의 성금을 방문 접수하거나 금융기관 사랑의 계좌 모금, ARS 전화와 QR코드, 각종 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목표 금액은 지난해 목표액 대비 114.9%인 83억 6천만 원입니다. 태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동서 6축 고속도로 분기점을 태백 도심과 가까이 만들어달라고 강원도지사에 건의했습니다. 태백시 고속도로 개통추진위원회는 최근 강원도가 태백시에 제시한 고속도로 분기점 예상도에 따르면 태백 도심에서 분기점까지 소요시간이 길게는 40분이 넘는다며 지역 의견을 반영해 노선안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내년에 있을 기재부의 동서고속도로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군이 내일부터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범 운행에 나섭니다. 정성군은 2018 동계올림픽 때 알파인 경기가 치러진 가리왕산 곤돌라를 관광 케이블카로 활용해 국내 대표 힐링 관광지로의 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3.51km로 대피시설과 화장실, 데크로드,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